글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긴 말씀은 전하니까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다음에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서 법관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민법 제834조와 고조법 제79조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재판에 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주머니 남편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땐 아주머니께서 법의 심판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 제840조에 의한 겁니다. 아주머니 듣고 계십니까? 합의이혼이라면 간단합니다. 호적 통본 한 통하고 혼인신고서 3통, 합의이혼 의사 확인서 한 통 각각 작성해서 말이죠. 두 분이 같이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판사가 서명 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아주머니께서 이혼을 하셔야겠다는데 남편 되신 분은 못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 사무실 나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혼할 만한 사유가 되면 하시는 거고 또 안 되면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오세요. 나오셔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이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신문 좀 갖다 주실래요? 이번 주 당신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어제 회의에서요, 총통창 회장직을 떠맡았잖아요. 다음 달에 런던에 가야 해요. 여성의식개발 국제회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 가느냐고 물어보지 않소? 아직 많았어요? 내가 못 오게 했어요. 여보. 우리 집 생활 공간을 파출마님한테 내주고 싶진 않소.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하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을 그만두라는 생각이 아니야. 당신은 난 똑같이 일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당신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었으면 하는 거야.
내 부탁이 부담이 되지 않길 바라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파출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예요. 나도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해요. 내가 없다고 해서요 일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할 수 없이 맡은 일이라 나도 정말 이제 지쳐서 쓰러지고 말겠단 말이에요. 마침내 총동창회 회장직까지 맡았다니 아마 모르긴 해도 당신의 사회적인 직함이 10개 넘을 텐데 난 그걸 허물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겐 허리부터 찐으로선 치약에 관해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치약 뚜껑을 찾기 위해서 소파 밑을 기어들어가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 치약이 왜 거슬리에 나들고 있는 거죠? 발이 달렸겠지. 아니면 치약 뚜껑에 날개가 달렸든지. 여보, 아니 지금 치약 때문에 싸우자는 거예요? 내 말은 그까지 치약이 문제가 아니라고. 바로 그런 사소한 일에서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야. 생각해보라고. 요즘 학교에서 치약을 어떻게 쓰나 가르쳐주나? 천만에. 요즘은 옛날하고 아주 달라요. 물론 사소한 일이겠지. 그러나 놀랍게도 사소한 일이라고 그냥 저진 그런 일에서 사람의 능력이 형성된다 그거야. 당신은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겠지만 그 대신 우리는 소속감을 잃고 있다는 거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소속감 말이야. 우린 지금 한 주먹 밑에 살고 있지만 완전 남남이.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의 아이들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신 나 부모만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사는 거야. 전화 좀 받아요. 내 전화 아니에요. 내 전화도 아니야. 여보세요? 네, 들었습니다만. 여긴 사무실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을 제외한 우리들 사무용품도 아니고요. 난 아내이고 싶지 비서가 되고 싶진 않아요. 예, 전화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아내가 나간 지 반년이 됐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동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겁니다.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선생의 부인께서 어떤 악의로 가출했을 땐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선생의 손찌검이 무서워서 가출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다른 거고요. 선생은 자꾸만 자동이혼 말씀을 하시는데 3년 이상 별거해도 자동이혼이 안 됩니다. 이혼법에 자동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하신 말씀은 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그동안에 수차례 간곡하게 타일렀는데도 집사람이 습관적으로 기회를 하더니 마침내 집안 살림을 다 들어먹고 말았다. 그래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 1966년 10월 30일자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기회가 깨졌다고 해서 그냥 이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셔서 이모저모로 연구해 보기 위해서 오늘 좀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천만에요. 난 당신의 아내이고 싶지 비서이고 싶지 않다는 당신의 말 마음에 들었어. 여보, 피자 시간 좀 냅시다. 저 어떠소 오늘 내 모습? 응? 전화합시다. 안녕하세요. 이 녀석 인사도 잘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어서 말해봐. 아, 이 녀석이 매살 신중해 본단 말이야. 됐어, 넌 공부 잘할 거야. 도대체 당신은 뭘 본 거요? 계획적으로 창피를 주자는 거야, 뭐야? 내가 뭐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당신한테 옷 맵실 물어보느냐고. 바쁜 출근 시간에 남편이 혹시 바지 지퍼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아내가 봐줘야 되잖아. 피차 신경 좀 쓰고 살자고. 일만 하고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에게 신경 써주자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는.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것은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야, 본업. 네, 옳은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신경 좀 써주세요. 당신과 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절대적으로 함께 존재할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비청 안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가치를 생활에서 드러내라는 말이. 네, 여보세요? 그래, 곧 나갈게. 이봐요, 미스 김. 그 불광동에서 온 손님 좀 바꿔봐요. 네, 미스 김을 통해서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하셨다고 해서 아주머니께서 위자료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혼 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주머니가 이혼할 의사가 분명히 계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법적인 수속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저와 만나서 의논을 해보시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조금 전에 또 전화가 왔었는데요. 누구? 박병도 씨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오늘 방송이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겠죠? 알고 있어. 이상입니다. 미스 김. 그리고 그 박병도 씨에 관해서는 일체 발설치 말도록 해요. 수고해요. 기왕지사 못 살 바에야 나 실속을 차려야 하잖아요. 그럼요. 참고 산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요.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결정하시겠지만 아주머니 같은 경우엔 100번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다고요. 위자료를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위자료란 게 뭔데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이 위자료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남자분들은 펄쩍 뛰시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몰상식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바로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요. 남자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결혼 생활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고 해서 통하나요? 어림없다고요. 이젠 여자들도 알 만큼 다 안다고요. 저 같은 경우엔 얼마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위자료란 무조건 많이 줄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적게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가령 남편이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참고해야 하고 학력과 경력과 연령도 봐야 하고 또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고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느냐 안 따질 수도 없잖아요. 내 경우는 그이가 사업을 벌린 것은 우리 친정 집돈으로 벌린 거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재산 축적에 대한 부부간의 협조 사항이란 거예요. 그래서 대개 아주머니같이 재판 이혼의 경우엔 남편의 재산의 20%에서 30% 정도, 우리 집돈으로 사업을 벌렸다니까 그러시네. 그런 경우엔 50% 정도. 절반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온 것 아니에요. 네, 잘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도 그런 일 때문에 눈코 못 뜨시는 거고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자만 위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령 아내가 이유 없이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은 복잡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저 방으로 가실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남짓 늦으실 거예요. 괜히 자리들 비우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 방송까지 겹쳐서 스케줄이 더 복잡하다고요. 따라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원하죠 뭐. 아이고, 이래도 혼자 살고 저래도 혼자 살 바에는 깨끗하게 법적으로 결판을 내고 살아가는 기라 얘.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뭐 언제는 뭐 남자 없어서 못 살았는겨. 또 여자가 없어서 못 산 것도 아닌 기라요. 난 이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니 위자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하셨잖아요. 마음이야 100번 1000번 이혼하고 싶지만 자식들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이 사무실을 찾아온 이유가 뭔겨? 병하고 어려운 일은요 자랑하는 기라요. 아이고.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고도 처백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가 있대요. 아이고 참 그거 참 희한하네. 강 선생님 말씀이 10여 년 전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나온 적이 있대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나요. 말하자면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가압류 명령 신청서가를 내서 재산 도피를 못하게 해놓고는 위자료를 받아내 주시겠대요. 아이고 법이 좋기는 좋네. 응.
강 선생님께서 오셨는데요. 들어오시라고 해. 좀 늦었습니다. 이봐, 네, 선생님. 회의를 오후로 연기시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 전화 연결시키지 말도록. 네, 선생님. 실은 친구한테 소개받았어요. 걔는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없이 다정다감한 부부 같았는데 이혼했군요. 네, 그만. 이혼은 되게 인고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고 부부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혼 생활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고요. 건성건성으로 지나가니까 인고 부부 같이 생각되는 것이지 진짜 인고 부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친구도 그러더군요. 강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친구 얘기는 그만하시고 본인 말씀하세요. 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비밀은 보장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요. 그 친구도 그러더군요. 강 선생님을 찾아가면 백발백중으로 이혼이. 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설사 이혼을 하시지 않더라도 한 번쯤 응어리진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토해냈을 때의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요즘 흔해 빠진 암이란 게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암이 된다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뜻에서 볼 때 한 번쯤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토해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요. 이혼 수속을 밟아주시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단 극비를. 비록 불행한 사태로 결말이 나지만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럴까요? 사장님과 사모님께서는 내 앞에선 사모님이란 말은 쓰지 마십시오. 사장님께서는 소문나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합니다. 일종의 충격파죠. 같은 충격파라 할지라도 일순에 몰아닥치는 것과 서서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오는 듯 마는 듯 다가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의 경우는 비혼의 사유도 중요한 거지만 위자료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런 때에도 경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저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주장합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라고 말입니다. 설사 죽었으면 죽었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 사람은 부부다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차차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기적 같은 힘이 생긴다고 공언을 합니다. 물론 이론과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개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노라고. 물론 애교있는 거짓말입니다. 단지 무엇이 부부싸움인가?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부든 어떤 형태로든 부부싸움이라는 거 합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절대로 이혼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혼이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혼의 사유가 될 만한 것을. 뭔가 그럴듯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분이 3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동거 생활까지 하면서 영주권까지 신청해 놓고 있다고 하더라. 또 그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가능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 남자분이 거주지인 재외 공관장의 서명 날인이 된 진술 요지서를 한 통만 받아내면 생각보단 간단한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하실 거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방송하시는 시간이니까요. 선생님 방송 시간이에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강호일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상담에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는 장마가 일찍 든다던데 여름이 빨리 왔다가 빨리 가나 봐요. 예. 사람도 살다 보면 장마가 드는 날도 있고 또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외 없이 많은 사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첫 번째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이분은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친정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호적을 친정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고 편지를 주셨습니다. 예, 시댁에서 떠나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민법 제787조 2항에 의하면은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부부관계가 그것으로 없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에 호족법 104조에 의해서 호족 신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시댁 호족에서 친정 호족으로 옮겼을 때는 시댁과의 모든 인척관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과 며느리, 또 시동생과 형수관계, 뭐 이런 것이 모두 종료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너무 자주 하시나 봐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했을 때의 경우가 되는데 네, 그런가 봐요. 우선 상담에 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사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주 이 시간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보다 인간적인 테두리 안에서 매사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남편의 폭언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이라는 모든 사건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가지고선 명쾌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려둡니다. 피차 시간을 내자고요? 그래요. 시간을 냅시다. 남아 돌아가는 시간을 당신한테 할애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 시간이지만 당신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냅시다.
제대로 찾아가긴 갔어. 가능하대? 이혼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더구나. 무슨 얘기야? 니네 서방님도 그 강 선생을 끼고 이혼 수속을 밟고 있더라고. 정말? 하지만 이혼은 절대 못해. 뭐라고? 절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내가 들어서라도 못하게 하겠어. 누구 좋은 일 시키자고 이혼을 한다는 거냐? 난 이혼녀야. 내 말 들어. 만일 이 이혼이 성사되는 날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만둬. 내가 직접 나서겠어. 잠자코 있으라니까. 그럼 날들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저 지금 심각하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뭐라고?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부장님, 이혼녀가 이혼 실태를 취재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이 멀쩡한 사람 얼을 빼는구만. 사실은 제 친구 하나가 처지가 딱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모처에 들어갔다 오는 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기회만 있으면 손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걸린 거예요. 나 오늘 윤기자 때문에 일을 다 했는데. 그거 보세요. 세상이 시끌시끌할 만한 특종 기사를 물어올 테니까요. 아니 저 어딜 또 나가는 거야? 타이틀은 이혼.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어때? 그걸 기대하세요. 아니 나 아니 저 이혼한 여자는 저런 식으로 무언방자하게 처세를 해도 되는 거야 뭐야? 사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거창하게 여권 운동을 한다는 말은 짐짓 피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식 개발이란요, 실생활 속에서 그 지혜를 찾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무실을 아파트 단지 안에 두는 것이고요. 그것은 직접 우리가 실생활 속에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조사한 것도 그래요.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제공해 드리겠지만요, 그 도시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요, 대부분이 반딧불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딧불 본 일 있으세요?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어떻게 다르죠? 이게 웃을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도시에서 나와서 자란 분들은 정말 잘 모를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 여성들의 취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농약을 뿌려서 뭐 반딧불을 볼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반딧불을 볼 수 없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조금 후에 이제 유인물을 논아줄 테니까요, 그것들을 보시고 질문도 해주세요. 저 회장님, 네. 한
한국 여성의 이혼 백서를 조사 중에 계신 줄로 아는데요. 아, 네. 그건 아마 한 달 후면은 조사가 아마 완료될 겁니다. 아, 그때쯤 되면은 기자 재료를 좋은 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은 어떠세요? 좋군요. 밀실에 들어가서 입어보세요. 아니요. 사지 않으셔도 좋아요. 실례했어요. 네. 처음부터 한 가지씩 주문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니까 화는 내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어우, 감각적이에요. 대담하시고요. 그러나 부인에게 부인한 말이 신뢰가 되진 않았나요? 아니요. 부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울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거죠. 며칠이나 걸리죠? 한 일주일 정도? 작품이니까요. 작품이란 말은 비싸다는 말과도 어느 정도 통하겠죠?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와서 예의 차릴 거 없어. 네가 언제라고 벨 누르고 내 집에 드나들었냐? 문은 열려 있다고. 너답지 않게 사과할 필요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난 절대로 이혼하고야 말 거라고. 누구시죠?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두 분께서 이혼하시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헤어지자고 뜻을 같이 했는데도 이혼 사유가 필요한 건가요? 협의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게 아닙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법에도 몇 군데 함정이 있죠. 쉽게 말해서 가능한 한 이혼을 못하게 하는 장애 장치를 설치해 뒀다고나 할까요? 가령 두 분이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두 분이 가정법원에 출두해서 이혼이 진정한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법관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장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단계에 있어서 위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모님께서 아침 10시 이전에 일어나신 것을 본 적이 없으시다고.
뭐 양복이 어떻게 적당히 자기 손으로 쳐져 입는다고 하더라도 속내까지 파출부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탁에 앉아서 머리 빗기가 일수, 밥맛이 없다는 핑계로 날이면 날마다 외식을 하다가 이젠 그것도 지쳐서 군만두를 시켜 잡수선다. 이거 보세요.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사모님께서 군만두를 시켜 잡수시든지 물만두를 시켜 잡수시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숙탕에 가셔서 한나절을 보내시는지 두나절을 보내시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또 하루 종일 잠옷만 입으시고 온 방을 돌아다닌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강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네. 계속해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 제3자 입장에서 두 분의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요즘은 날씨도 덥고 또 집안이고 시부모님을 외시고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 홀가분하게 옷을 벗어버리고 사시는 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느 남편이 아내가 여바란 듯이 아무 데서나 훌렁훌렁 벗어지키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께서도 불만이 있으면 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비밀은 절대 보장합니다. 좋아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자기가 집에서 밥을 몇 끼나 먹었길래 식탁에서 머리를 빗느니 안 빗느니를 따지죠? 1년에 보통 3, 4개월은 수출이다 뭐다 해서 뻔질나게 외국이나 드나들고 국내에 있을 때는 부산 공장에 가야 된다. 마산지사에 가야 된다. 오늘은 무슨 회의고 내일은 또 무슨 회식이고 이번에는 외국 바이어가 와서 어느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든다. 대한민국의 인류 요리사들이 만드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모조리 다 먹고 다니는데 집에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하십시오. 모처럼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길래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내서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은 요것은 짜고 저것은 싱겁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조미료 한번 써보시지 않고 반찬을 만들었는데 등등.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참다 못해서 당신 어머니하고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요. 그 시답지 않은 반찬 투정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글쎄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요. 모처럼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기에 아침부터 진지를 장만했습니다만 뜻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같이들 잤구나. 아니요 어머니, 된장 좋아하신다 그래서 된장찌개 끓였습니다만. 그래. 시장에서 사온 된장이냐? 아니에요. 왜 신촌에서 가져온 거야? 친정에서. 공장 매주구나. 아니 공장 매주라뇨? 요즘은 공장에서 이것저것 섞어서 아무렇게나 만든 매주가 있어. 게다가 요즘은 기계 속에다 넣고서는 억지로 띄우니까는 어디 된장 맛이 제대로 나야지.
들어오셨어요? 이 나물 자네가 묻혔나? 네. 아니요, 어머니. 제가 묻혔어요. 왜요, 어머니? 먹어봐라. 이 설탕을 넣었나? 참 이상한 사람이구만. 모든 음식에 설탕이나 조미료 따위는 안 되는 걸로 알라고 했잖아. 이보게. 노인네한테 이렇게 단 것을 자꾸 갖다 먹이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거야. 에이, 진짜 어머니 나가시죠. 앉아라. 그 요리책도 사다 줘. 요리 강습에도 나가봐라. 텔레비 연속극만 보지 말고 그 요리 시간 같은 거 좀 보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 그만. 하여간 당신은 말에 늦잠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그거 시끄럽다니까는 그러네. 넌 밥상 놔두고 이해밀 허물하고 있어. 누가 들으면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 사실은요. 저희 그 본사 총무과장 부인이 음식 솜씨가 하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넌지시 불러다가 이 사람한테 요리 교육까지 시키기도 했었다고요. 알았어. 본시 음식 맛이란 손끝에서 나는 법인데 손톱을 저렇게 빨갛게 칠하고서야 어디 음식 맛인들 제대로 나겠니? 게다가 말이 음식 솜씨지 요리책을 본다고 배랑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하는 것을 늘 보면서 배워야 비로소 손끝이 매워지는 법이야. 아무튼 무더니 하느라고 애는 썼구나. 먹어두자. 예. 드시죠. 설사 음식 솜씨가 제가 좀 서툴다고 해도 그래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친정 부모님까지 쓰러잡아 험담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대답 좀 해보세요. 요즘 조미료 쓰지 않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거 손수 매주를 띄워 먹는 집이 몇 집이나 되죠? 아내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내 경우는 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친정 어머니까지도 구타를 당한 거라고요. 구타요? 된장 때문에 우리 친정 어머니를 흉본 건 구타보다 건 정신적인 폭행이에요. 폭행.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조정 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흉을 본 것이 폭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만. 그건 폭행이에요. 폭행. 폭행이란 솔직어문에서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 한 번만 타면 30분 안으로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사시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어째서 딸네 집에 단 한 번도 안 들리시는지 아세요?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때문에 시골로 내려갔다 와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수십 년 전에 죽은 양반을 가지고 뭐 때문에 제사다 뭐다 하면서 몸살을 떠느냐는 거예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따위 말을 할 수는 없다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내 어머니는 시장에서 단돈 몇백 원도 안 되는 밥 장사를 해가면서 간신히 모은 돈을 내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난 남들이 다 가는 대학까지 도중에서 포기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그 결과 보기 드물게 젊은 나이에 돈도 벌었습니다. 도시락 아줌마한테 도시락 하나를 사서 반은 점심에 먹고 그 나머지 반은 저녁을 때우면서 뛰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할 일 없이 호텔 가서 식사를 합니까? 난 지금도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버스 식당에서 500원짜리 국수에 500원짜리 김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든 만나면 비록 500원짜리 국수지만 별미 중에 별미라고 우겨대죠. 그런데 명색이 살림 안 되는 여자가 어떤 줄 아십니까? 왜요? 아이고. 앉으세요. 나 오늘 돈 좀 썼어. 당장 입을 옷이 없잖아. 그래서 블라우스 한 장하고 스카트 한 벌 샀어. 근데 있잖아, 자기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좀 비싸거든. 아주머니. 네. 얼음 냉수 한 사발 갖다 주세요. 저기, 이거 있잖아. 98,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억지 써서 9만 원에 샀어. 그거 이 스카트는 좀 싸. 68,000원짜리야. 왜 그래요? 이런 병신. 아, 인류 메이크 거예요. 똑똑히 대답해.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야? 말했잖아요. 바른 대로 말 못해. 난 만 5년 동안 섬유회사에서 썩은 놈이야. 이런 남편한테 이따위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야? 이건 단 몇천 원도 안 되는 싸구려야, 이 병신아. 아무리 못해도 부자가 10여만 원 날 속인 거야. 그 돈 내놔. 난 이따위 옷 사라고 돈 준 적이 없으니까 그 돈 내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돈 준 내가 잘못이지. 남은 돈 내놓는데 뭐래? 아저씨, 아주머니 나서지 마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저씨. 이건요, 우리 부부지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어느 모르고나 블라우스 한 장에 몇만 원짜리를 살 사람인가요? 혼자 사는 친정어머니 보약 반제 지어드리려니까는 이런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은요, 장모님 보약 지어드린 거 가지고 이때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때문에 남편 눈을 속이느냐 이거예요. 입 뒀다 뭐에 쓰느냐 그겁니다. 이 사람이요, 날더러 자기가 어머니 돌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이따고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새 변명하지 말아주세요. 이 못된 버릇은요, 초저녁에 잡아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딴주머니 차고 나설 여자라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이 옛말이 빈말이 아니야. 무릎 꿇어. 무릎 꿇려는데 뭐 하고 있어? 똑똑이 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도둑을 키울 수 없단 말이야.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참 이거 어디 가세요? 내버려둬요. 장모 없는 집엔 장가도 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모 사랑은 사위 사랑이란 말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 몰래 장모님 생활비를 대자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남편까지 속이고 있으니 이 내막을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리고 속인 것이 한두 번이라면 모른 척 넘어가겠지만 단돈 몇십 원, 몇백 원까지 속였을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지금 장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월세를 주고 빌렸다고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위해 남편까지 속일 수 있는 여자였다면 아파트 월세 낼 돈 당연히 자기 엄마한테 쓰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요. 그런데 핑계도 좋게 어머니가 아시면 돌아가신다나요? 꼭 도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장님의 경우도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죠. 나야. 아들 들어왔냐?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저 오늘 밤 너희 오고 나하고 단둘이서 대화를 나눠야 할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그리로 보낸 거다. 미안해. 오늘 밤은 좀 보살펴다. 아니야 별일 아니라니까. 잘못하면 우리 두 부부의 대화가 오늘 밤을 지나신다면 어떠한 일이 닥칠는지도 몰라. 그래. 미안하다. 아니, 옷 한 벌에 62만 5천 원? 미스김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내가 시켰어. 이젠 한결같이 두 사람이 끝났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내 친구의 남편이었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건 내가 바로 이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난 이혼하기 전엔 결혼의 바탕이 대화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실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시껄렁한 이유를 내세워서 이혼을 했죠. 남자의 우월감이라는 거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상대적으로 여자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필요할진 모르지만 부부란 이름의 남편과 아내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불러낸 겁니까? 박 선생님, 저 순아의 부탁을 받고 강 변호사님을 대신 찾아갔었어요. 공교롭게도 박 선생님도 그 강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부부란 정말 가깝고도 먼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죠. 그래서 외람되게도 내가 직접 박 선생님을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한 가지만 묻겠어요. 최근 박 선생님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도 안타깝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담도 박 선생님 자신이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실 거예요. 천만에 사업이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내리막길이잖아요. 또 그래서 박 선생님은 불안하신 거예요. 내 말은 왜 그 불안한 느낌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사업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의 우월감인가요? 아니면 남편의 우월감인가요? 자신의 느낌조차도 전하지 못할 여자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죠? 박 선생님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내인가요? 신문 아주 잘 읽었어요. 아주 훌륭한 글을 썼구만. 부부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완전한 일심종체가 되어서 상호간에 상대의 절대는 없어서는 안 될 관계라고 말하는 거.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이 뭐야?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만 열심히 하는 건가? 일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건가? 그건 억지예요. 그렇게 되면 일이 우선인가 결혼 생활이 우선인가? 그 말씀은 자문자답해도 될걸요. 난 우리 자신이 보다 솔직해 보자는 얘기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린 지금 저마다 역할에 빠져 있어요. 역할이요? 그래요. 난 단 한 쌍의 부부라도 절대로 이혼시킬 수 없다는 변호사 역할에 빠져 있는 거고, 당신은 일상생활에서도 여성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외치던 여권운동가의 역할에 빠져 있어. 그 결과 우리가 맡은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부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는 거야. 마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당신 나의 거울이고 난 당신의 거울이야. 피차의 거울을 통해서 솔직한 자신을 비춰보자는 거야. 좋아요.
죽을 고생을 다해가며 돈을 번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는 거. 또 살다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결해야 하고 친구와 이웃 간에도 잘 지내야 하죠. 모두가 중요해요. 하지만 두 분이 그런 일 때문에 결혼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보다 우선하는 것은 두 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던 거라고요. 아닌가요? 수나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그토록 걱정스러웠으면 왜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하지 못했느냐고요. 대답을 못하더군요. 아마 그건 여자의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지 남편과 아내는 아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동거 생활을 했던 거라고요. 꼭 해야 될 너와 나의 대화는 하지 않고 건성으로 필요 없는 말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아니냐고요. 언젠가 당신은 또 어떤 여성지에 아주 훌륭한 말을 쓴 적이 있지. 부부가 생각이나 판단에 의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한쪽을 굴복시키려 들고 또는 자기 주장에 동조하게끔 강요하게 되니까 그런 대화는 하지 말라고. 명백한 사실이에요. 난 지금 내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려는 거예요. 파출부를 내보내놓고 아침 일찍이 아이들이 도시락을 내 손으로 쌀 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알겠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늦잠 자는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궁금했단 말이야. 나는요, 꼭두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전화를 붙들고 씨름하는 당신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나와 우리 집 아이들은 당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모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닥쳐요! 먹고 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은 당신은 당신의 성취욕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리고 용서도 청하고요. 두 분이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바람일 뿐입니다. 전 이제 두 분에게서 손을 떼겠어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혼했느냐고 물어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좋은 대답이 생각나시거든 알려주세요. 당신은 마치 당신이 없으면은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다 이혼을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하고는 좀 달라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결혼 생활을 꾸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치는 당신은 어떻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갖가지 연설을 하기 위해서 한 벌에 62만 5천 원짜리 옷을 맞춘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 솔직한 대답이 듣고 싶소. 내 돈으로 샀어요. 내 돈? 그래요.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동안 이 시간을 애청해 주시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비공개로 방송해 드렸던 법률 상담 시간이 각계각층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상담에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강호희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부싸움을 안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 부부싸움도 할 땐 화끈하게 하자 이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을 따지면 곤란합니다. 정이 이기고 진 쪽을 가리자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먼저 용서를 청하는 쪽이 이긴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집 애기 아버지는 노름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며칠씩 집을 비우는 거는 예사거니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까지 지고 있어요. 결국 지난달엔 노름 때문에 직장에 결근이 심하니까 해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혼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만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그렇게 감상주의적으로 봐주지 말았으면 하는 겁니다. 전 지금 이 순간 애기 아버지께서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주머니께서는 이 많은 방청객들 가운데서 울고 계십니다. 아주머니께서 울고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뜻도 있는 거니까 이 순간부터 눈을 가정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모님, 저 사람이 찾는데 가시려나? 제가 가기를 어디를 합니까, 장모님? 고마워요. 엄마, 아무 말 하지 마라. 애는 그저 고마울 뿐이요. 엄마. 네, 말씀하세요.
결혼 생활이란 생소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자기 주관대로 배우자로 요리하려고 들었을 때는 반드시 부부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부부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래에 말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셨냐고 질문을 드려도 실례가 안 될까요? 가령 주먹질을 했다든가 혹은 폭언을 했다든지. 왜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한 번의 손찌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손찌검을 해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렸을 때 그 아내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아내가 그 용서를 베풀어 줬을 땐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 같은 사랑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그런 경우라면 저는 오늘 밤 제 아내에게 진심으로 깊은 용서를 청하겠습니다.
뭐랄까 열심히 자기 일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그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쪽 일에 열심히다 보면은 다른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겪은 그런 얘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운영의 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시청자 여러분의 좋은 의견 고대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릴까요? 네, 우선 저 흘러간 물 보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소개해드리세요. 아, 제가 먼저. 예. 예. 그럼 제일 먼저 서울시 구로구 독산 본동에 사시는 윤혜선 씨의 의견입니다. 지난 과거의 사랑이 아무리 순수하게 끝나버린 것이었어도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기 어려운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결코 좋은 기분만은 아닐 것 같군요. 그것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는 더욱 그렇겠고요. 그러나 서로 누구보다 믿고 사랑하던 사이라면 아내의 그런 과거의 애틋한 사랑쯤은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로의 냉각 기간 동안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는지를 일깨워준 계기가 된 것 같아 흐뭇한 마음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중구 삼석 3가에 사시는 하순남 씨의 의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전 나름대로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대상들끼리 결혼에 꼴인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때론 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난 일들로 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과거의 일에 연연해 현재를 돌보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서로의 자존심이나 오기 같은 것 따위로 다시 결합하지 못하고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현명하게 대처한 것 같아 즐거운 마음입니다. 네, 아주 자세한 의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중구 중앙동에 사시는 전영일 씨의 의견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만남은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주인공 영은에게 인간다운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는 건 지금의 남편을 더 많이 더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지는군요. 어린 시절 숨벅꼭질하며 뛰놀던 아름답던 추억들처럼 아내의 옛 사랑도 그런 아름다움으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다음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에 사시는 손세화 씨의 의견입니다. 밭꽃같이 소박하고 흰 백합꽃같이 순결하길 바랬던 아내에게 과거가 있었음을 알고 괴로워하는 남편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운명의 한 올이었다면 현명한 지혜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용서란 남에게 베푸는 자비심이기보다는 흐트러지려는 내 자신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게 남편에게 찾아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아내, 용기 있는 받아들이는 남편, 그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시 동구 신앙사구에 사시는 강윤희 씨의 의견입니다. 지나간 세월이 가슴 아픈 실수로 되새겨지는 오영은 씨의 처지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지만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아내였기에 관용으로 대할 수 없었던 남편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의 허물까지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전부라고 할 만큼 진실했고 끝까지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진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김제군 백산면에 사시는 유기청 씨의 의견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에 아내의 과거가 문제되어 갈등을 겪고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상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한 번쯤 아내의 아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가 또 하나의 아픈 상처를 내고서야 사랑의 진실을 확인하는 점은 한국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수동적이고 거칠애로 가득 찬 자존심인 것 같아 몹시 화가 나더군요. 반면 감정의 거칠애를 버리고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용기 있게 나서는 영은 씨의 모습은 사랑의 고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사시는 김영옥 씨의 의견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큼 크고 소중한 사랑이라면 결국 그 사람의 상처나 고통까지도 아파해 주어야 한다는 상투적인 견해는 어쩌면 객관적인 논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드라마를 지켜보면서 가능하면 정아 아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전부였으리라는 생각이 어긋날 때 심정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함일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은 평범한 우리에겐 더욱더 커다란 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이 사랑하는 남녀 간의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종착지임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구시 비산육동에 사시는 김경희 씨의 의견입니다. 누구를 사랑해본 기억은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선 것이었다고 해도 자신에겐 소중한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에 고이 자리 잡고 있던 추억을 옹졸하게 다그치던 정아 아빠의 이기적인 마음은 같은 여성으로서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사랑을 위해선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를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너그러움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정아 아빠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으셨죠?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선운숙 씨.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요?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은 말이죠. 예. 집에 먹다 남은 술이 반병쯤 남았을 때, 아유 아직도 반병이 남았군.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예, 그렇지 못하신 분은요. 아니 벌써 반병이나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관점을 달리하면은 뜻밖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그 생활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의견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소재와 의견 보내주실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소재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좋은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재를 보내주실 때는요, 되도록 자세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원고의 매수나 형식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고요. 또 소재를 보내주신 분의 성함을 밝혀도 좋을지의 여부를 써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61호 드라마 게임 담당자 앞입니다. 네. 저희 드라마 게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속에서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드라마 게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 드라마 게임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